목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고 에코 패스트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대표님. 예,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됐네요. 가을에 네, 오셨다가 빨리 겨울에 짠 이제 하고 나타나셨네요. 자, 그런데 그 하시는 일이 네. 보통 방제 작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방 차원이나 또는 네. 처리. 네. 그런데 겨울에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나요? 예, 겨울에는 아무래도 항상 정기적으로 매월 약을 치는 커머셜,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네네네. 또 오피스라든지 그런 곳에 약을 치기도 하고요. 네. 또 겨울이라고 해서 벌레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실내에 거주하는 그런 벌레들이 있고요. 어떤 동물은 추위를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동물. 일부러 또 정말요?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저는 벌레들도 동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 겨울에는 자기들의 영역을 좀 축소하고 이렇게 잠잠히 있을 줄 알았더니요. 겨울에 사실은 거의 90% 가까이 벌레들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죽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전멸되는 건 아니고요. 집이라는 것이 땅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집에 있는 벽에 갈라진 틈이라든지 문틈으로 들어와서 상당 기간 실내에서 거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초겨울이 되기 시작하면은 예전 네. 저 경험도 보면은 침리를 통해 가지고 네네. 말벌이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말벌이 최근에 좀 며칠 사이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그게 페이퍼 와스프라 그러는데 네. 주로 겨울에 추우면 잘 안 움직입니다. 실내에 그렇겠죠. 들어가서 알 낳고 따뜻한 동면은 곳에서. 아니라도 거기서 상당 기간 움직이지 않고 거주를 하는데 네. 최근에 며칠 더워지는 바람에 이게 봄이 왔나 그러고서는 그런 갑자기 거예요? 푹 나왔다가 예. 아닌 게 집들마다 벼?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갑자기 맞아요. 말벌이 나왔다고. 그래서 네. 제가 그 벌들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약도 뿌려주고 하긴 했는데 그러나 놀래죠. 예, 집 벽하고 그 지붕 그 사이에 틈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서 많이 거주를 하다가 네. 이런 날씨 변동이 심할 때는 나왔다가는 실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겨울에 우리가 뭐 예방해야 되거나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워져서 실내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잠입하는 이런 피해를 줄 수도 벌레들을. 있긴 있는 그런 곤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겨울이 되면 이제 벌레들도 추위를 타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내에 들어와서 거주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벌레들 말고요. 1년 내내 항시 실내에 거주하면서 네. 겨울철에 방심할 수 없는 그런 벌레들 중에 독성이 있는 것. 네네네. 그 중에 텍사스에 있는 게 바로 미국에서 대표적인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두 종의 거미가 있는데 이게 텍사스 이게 하나는 원산인가요? 미국 남부의 중심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펼쳐있긴 남부에 많은 블랙 위도우라고요. 블랙 위도우 많이 들어봤어요. 검은 과부개미라고 하죠. 과부개미. 네, 그래서 블랙 위도우가 있고 브라운 레클로지 두 가지 종류를 제가 소개를 하고 네. 예방 차원의 어떤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걸 또 구분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예, 먼저 블랙 위도우는요. 말 그대로 까매요. 까맣구나. 예, 까맣고요. 거미가 대부분 다 까맣고. 예, 까만데 너무 까매요. 그러니까는 윤이 날 정도로 우리가 구두에 구두약을 발라서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알잖아. 반짝반짝 윤 내면 맞아요. 그렇게 윤이 나잖아요. 광택. 그 정도로 광택이 강한. 근데 저는 이거는 아는데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한 다리까지 다 합쳐서 동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어떤 동전? 한 5센트 동전 사이즈. 네네. 예. 크진 않아요. 근데 반짝반짝 윤기가 나요, 진짜. 그게 끝에서 끝까지 다리 다 합쳐도 1인치를 잘 안 넘어가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크게 동그라미 두 개. 그러니까 머리하고 가슴이 같이 붙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등 쪽이 등 배 쪽이 같이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두 개를 놓은 것 같이 동그라요. 아주 동그래요. 어머. 동그래요. 예. 동그래요? 그리고 예뻐요? 굉장히 예쁘죠. 아주 매혹적으로 생겼죠. 우리가 매혹적이다. 그다음에 또 아주 아주 섹시하다 이런 표현 써요. 그렇죠. 검은 드레스에 빨간 무늬가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빨간 무늬가 들어가면. 근데 얘네들이 아주 광택이 나는 검은 몸에 거기에 모래시계 같은 빨간 리본 같은 무늬가 이렇게
듀흉부라 그래서 네. 가슴 뒤쪽에 가슴 이렇게 뒤쪽에. 세상에 위에서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들어가 있어요. 매혹적인 외모를 가지고 굉장히 있네요. 매혹적이죠. 근데 이름에서 위도우라고 풍기는 얘기를 보면요, 이게 수컷을 잡아먹나요? 이게 많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예전에 맞아요.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잡지 이렇게 자연과학 잡지를 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자주 설명이 돼 있는데 교미 후에 네. 암컷이 수컷을 간혹 잡아먹습니다. 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니군요. 잡아먹고요. 네. 그렇게 잡아먹고 나서 이제 또 알을 낳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후손을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남편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네. 그렇게 붙은 거죠. 네. 블랙 위도우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블랙 위도우라고 어떤 여자에게 말을 하면 예. 남편의 유산을 가로채거나 또 남편을 죽이거나 죽기를 기다려서 자식들도 또 해치우고 나쁜 의미로. 유산을 가로채는 사람을 블랙 위도우라 그래요. 골드디거처럼 이렇게 돈 보고 별명으로 결혼해가지고 아주 블랙 위도우가 되는 대명사처럼 거죠. 부르죠. 맞아요. 예전에 우리 방송국에도 나왔던 한국계 예. 블랙 위도우란 별명을 가진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당구 여신. 당구 여신 맞아요. 포켓볼 치듯이. 그렇죠, 맞아요. 좋아할 만한 세계적으로 상황은 알고 아닌데요. 그분은 이게? 검정색을 좋아해서 검정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 그 별명을 붙였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자, 블랙 위도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이쁘고 반짝거리면서 크지가 네. 않지만은 매혹적인 외모를 근데 가진. 이거는 사시사철 조심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주위에 상당히 많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제가 조지아에 있을 때는 뭐 한 일주일에 서너 번 볼 정도로 많았고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제가 1년에 뭐 한 10여 차례까지는 봅니다. 네. 상당히 네. 흔하고요. 집 주위에 나무에 이렇게 거미줄을 치거나 처마 밑에 네. 그다음에 거라지 안에 어. 이런데 흔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검입니다. 근데 이거는 네. 그러면은 스스로 우리가 예방하거나 처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 이 거미들은 좀 사람으로 말하면 네. 조용하고 부끄러움을 타고 샤이해요.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네.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다 갖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벌레를 잡으려면 몰래 숨었다가 덮쳐야 되고요. 거미줄 쳐놓고 진정한 또 사냥꾼이네요. 다른 그 천적이 오면 빨리 숨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습성이 그런데 먼저 건드리거나 이렇게 손으로 우리가 다 피부를 눌러지만 않으면 물지를 않거든요. 네. 근데 모르고 건들잖아요. 예, 모르고 건들죠. 그럴 예. 때가 거미 줄이 문제죠. 있으니까 그러게요.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서 물렸을 때는 보통 이제 어제도 저한테 누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블랙 위도우한테 물린 흔적이 어떡해요. 네. 예, 다른 주에서 물린 건데 그게 블랙 위도우가 물으면 이렇게 이빨 자국이 날 이빨 자국이 그 안에 이제 뚫은 자국이 두 개가 나요. 뻥뻥 두 개가 나요. 그 다음에 둥그란 원처럼 그 주위가 부어오릅니다. 예. 그렇겠죠. 네, 독성 그다음에 때문에. 그 물린 자국 그 중심으로 해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죠. 저런 괴사가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1950년대부터 이게 통계가 나왔는데 50년대 한 10년 동안 한 60명이 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군요. 그리고 상당히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 노약자들이 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지 젊은 사람들은 그 물려도 잠깐 진행되다가 말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군요. 너무 걱정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인터넷에서 블랙 위도우가 뭐야?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 검은 가부개미하고 인터넷에서 네. 이제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위키디피아 뭐 이런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새로운 글을 올리거든요. 그렇죠. 거기 보면 너무 과장되게 써놨어요. 과장된 사례들이 많군요. 그게 방울뱀의 독보다 독하대더라.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블랙 위도우의 남편이 브라운 렉걸레즈래더라. 엉터리 글을 올려놨는데 굉장히 그럴싸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여러 가지 편집을 해서 올려놨어요. 근데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는 그런 패스 컨트롤 회사들이 글을 올려요. 아리클을 올리는데 올킨 ORKIN이라는 유명하죠. 제가 있었던 회사에 들어가면 올킨이라는 데서
그런 거에 대한 글을 잘 올려놔요. 네. 그런 걸 보시고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거를 한국의 네이버는 괜찮더라고요. 뭐 일반인들이 네. 편집할 수 있는 거는 위험하죠. 하도 어이가 없이 올려놓으니까 네. 너무 과장되게 글을 써놨어요. 네,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네. 이제 물리면 근육통이 있고요. 근육통. 현기증, 두통, 그다음에 맥박이 좀 맥박이 좀 안 뛰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오히려. 예, 그다음에 근육이 가끔씩 경련이 일어나요. 예. 그냥 호흡이 잘 그게 아니 그러니까 산소가 잘 공급이 안 공급이 되니까 그죠. 맥박이 갑자기 경련이 확 일어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래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아요. 갑자기 심장이 멎으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일부만 그래요. 노약자가 비를 볼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일단 확 물렸어요. 근데 그 독이 퍼져가지고 막 퍼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한 6일, 7일 있다가 아는 경우도 많아요. 부어오르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빨자국 2개가 딱 그렇죠. 나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그 그 주위로 둥그렇게. 빨갛게 불어올라요. 네네. 그러면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가면 된다. 하시면 돼요. 네. 예.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또 브라운 레크러스라는 거는 이거 많이 다른가요? 브라운 레크러스는 브라운색이죠. 예. 네네. 우선 네, 브라운색인데 남편이에요. 블랙 위도우의 남편이에요. 절대 아니고 절대 블랙 아니에요. 위도우보다는 훨씬 독성이 강합니다. 네. 예, 그 생김새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 텍사스를 중심으로 주변에 한 2, 3개 주가 이렇게 있어요. 다른 주에는 거의 없고요. 네. 예, 그런데 이 생김새는 예. 두흉부라 그래서 머리가 작고요. 네. 예. 예, 그 머리 쪽에 눈이 6개가 있어요. 예? 다른 거미들은 눈 8개인데 한 쌍씩 해서 그러니까 둘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어요. 돋보기로 보면 보일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머리와 가슴 쪽으로 해서 바이올린 모양을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예. 네. 그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잘 보입니다. 그게 무슨 기능일까요? 아니 그 아무리 그냥 무늬예요. 무늬. 뭐 마크. 예, 네. 위에 난. 그래서 그걸 보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갈색이고 좀 예. 털이 있나요, 이거는? 털들이 있죠. 근데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 그래요? 털이 매끈해 예. 보여요. 그냥 예. 겉으로 보기에는. 얘도 잘 생겼어요. 아니 그러지 에이. 않고 이거는 그냥 갈색이니까. 예. 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예. 있는 근데 거미인데 저도 여기서 2번을 목격을 했었거든요. 일반 집에서. 어머. 일반 집에서 약을 치면서 거미가 좀 많다 그랬더니 그 중에 집 안에서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미 방제를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실내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요, 대표님? 아니요, 아파트고 뭐군 간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게 한번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텍사스 크리스찬 대학이라고 유명한 미션 TW 스쿨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 아마릴로라는 지역에 저쪽 북부로 가면 있습니다. 네. 네네. 텍사스 텍사스 북부죠. 예, 거기 공항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네. 그 여학생인데 갑자기 뭐가 따끔하고 물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남자친구가 나와서 죽였는데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브라운 레클러스였는데 그래서 눈은 거의 실명 단계에 있고 어떡해. 귀는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브라운 레클러스가 물리면 피부 조직의 그 세포가 죽어요. 저런. 그래서 썩어요. 괴사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상당 기간 썩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게 되면 거기가 썩어서 나중에 구멍이 나면 뼈가 보일 정도로 괴사를 해요. 그리고 주먹만한 사이즈로 썩어 들어가요. 아이고. 그러다 굉장히 건강한 위험하네요. 사람, 그러다 건강하면 거기서 갑자기 또 중지되고 네. 피부를 이제 그쪽만 도려내게 되면 다시 피부가 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낫더라도 상당한 장애를 겪거나 그렇겠네요. 또 내지는 피부에 심각한 흉터를 남기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 가정에서는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거미 방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다들 거미줄을 치는 이제 거미들이 사실 3분의 2는 거미줄을 안 쳐요. 네, 그냥 3분의 1만 거미줄을 치는데 이 두 개미는 거미줄을 치는 개미거든요. 네.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면 거미줄 친다고 안 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잘못된 거네. 잘못된 거고요. 거미줄을 치는데
이렇게 홈디포나 이런 데 가시면 네. 이렇게 거미줄 제거하는 솔들을 팔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쭉 빼지게 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높은 데까지 닿게 돼 있거나 또 아니면 빗자루를 그렇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 주위에 거미줄을 쳐서 내리셔야 됩니다. 그 거미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먼저 약을 쳐놓고요. 네네. 약을 이렇게 처마 밑이나 집 주위에 나무 같은 데 약을 쭉 쳐놓고 몇 시간 있다 이제 거미들 다 죽은 다음에는 거미줄을 제거하라. 바로 제거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미줄이 물에 젖어서 벽에 붙어버리면 나중에 그게 안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흉해요. 집이 고기가. 몇 시간 있다가. 몇 시간 있다 다 마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 제거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사람들이 어떨 때 많이 물리냐면 이 독거미들 브라운 레클로즈나 블랙 위도우에 어떨 때 많이 물리냐면 거라지에서 쌓아놓은 물건들 우리 한국 분들이 그렇죠. 정리하다가 한국 분들이 뭐를 많이 하시냐면 신발 가게도 하시고 옷 가게도 하시고 그다음 뷰티 서플라이 하시면 그럼 물건들을 박스를 갖다가 이제 거라지에 쟁여놔요. 그렇죠. 쟁여놓으면 그 거미들이 그 뒤로 들어가서 그 틈으로 들어가서 있어요. 아주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안에서 일하면 덥잖아요. 그러면 반팔에 반바지에 그렇죠. 편한 슬리퍼 복장으로. 신고 하다가 많이 물리시죠. 미국 사람들도 그러다가 물려요. 그리고 또 가구 같은 것들을 잘 안 쓰는 것들을 거라지에 놓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오랜만에 쓰려고 들여놓다가 은신처가 되는 거죠. 은신처가 되고 또 신발 같은 거 잘 안 신는 거를 문 밖에 놨거나 아니면은 쭉 이렇게 거라지에 놓거나 골프화 안 신다가 맞아요. 한 달 만에 신어야지 그러다가 이제 건드리면 무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운 레클로즈가 가끔씩은 이불 속에도 들어오고 옷장에 있는 옷에 들어갔다가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그러다 들어갔다가 옷을 입을 때 건드리니까 물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물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도 사실은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런 약을 쳐도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실 때에는 긴팔 조심을 해서 장갑을 끼시고 그다음에 긴 바지 입으시고 양말 신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이라도 항상. 그다음에 오랫동안 안 입어놓은 옷을 이렇게 입으시려면 세탁을 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털어보시고 아니면 고무 장갑을 끼고 이렇게 만져볼까요? 아니 그러실 필요까지 필요 없어요. 일단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옷 속에 있는 건 도망을 안 가겠죠. 못 가겠죠. 그리고 집 주위에 이제 방제를 하시거나 거미줄을 좀 쳐 내리시면 방제는 뭐 홈디포란 이런 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거미줄만 이렇게 제거를 해도 얘네들이 우리 집이 없어졌네. 그러고 다른 데로 또 가요. 거미를 죽이셔야 돼요. 거미를 거미줄 또 치죠. 왜 가겠어요. 먼저 약을 쳐서 일단은 제거를 한 다음에 거미줄을 없애는 거죠. 거미줄이 다 마른 다음에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근데 그 독이 없는 거미들도 꽤 있잖아요. 많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방제를 했을 때는 이 독성이 강한 이 두 부류도 함께 죽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거미들은 왜 그러냐면 그 거미줄에만 약을 좀 쳐놓고요. 그다음에 거미줄에 몸만 양이 조금만 나와도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약해요, 사실은.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방제를 하고 거미줄을 없애는 것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해줘야 되는. 자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또 방식이 있고 아니면 긴 장대로요. 거미줄에다가 대고 돌돌돌 마르면 다 딸려서 내려와요. 그다음에 약을 치셔도 돼요. 아니 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거미줄이 이렇게 해서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오죠. 그러면은 걔를 오전에 죽이면 이게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살려서 보내라고 해가지고 살생을 안 했던. 미신이죠. 꼭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한테 해로운 거니까. 거미는 사실 해롭지 않은 곤충은 아니에요. 거미는 곤충에 안 들어가죠. 8개. 발이 4쌍이니까. 발이 3쌍이어야 되는데 4쌍이니까. 그런데 거미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모기라든지 뭐 파리라든지 그렇죠. 걔네들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이런 독거미들은 제거하시는 게 안전하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목요 초대석 시간에 지금 고우 에코 패스트 컨트롤 필립성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질문 물론 이제 해답이 나왔지만요. 이 독거미 두 종류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름이 예쁘잖아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떤 분이 물어보시니까 뭐 싱글이 명기라는 분이 브라운 레클러스, 블랙 위도우 이렇게 두 가지 대답을 해주셨네요. 네. 이름은 브라운 레클러스 그다음에 블랙 위도우였습니다. 네. 뭐 이밖에 거미 종류였고 다른 일반 동물들에도 뭐 겨울철에 조심해야 될 것도 있나요? 11월 달에 이렇게 달라스에서는 11월 달에 가장 많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동물들이 설치류 중에 쥐하고요. 쥐하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다람쥐라 그러죠. 네. 스쿼럴. 네. 침망. 그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인데. 아니 다람쥐는 귀여운데 생긴 건 다 귀엽죠. 아니 그러니까 마우스 종류는 좀. 근데 이게 동남아 쪽도 아니고요. 동남아들은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니까요. 막 이렇게 진짜 들락날락 걔네가 우리 집에 사는 건지 우리가 걔네 집에 사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 쥐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한다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소름 끼쳐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프리스코나 맥기니 쪽에 이사를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 새로 개발되고. 그쪽이 쥐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 땅을 파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쪽이 원래가 호수 주변이고요. 네. 쥐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개발하면서 그쪽이 도시화 바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설치류의 천적인 고양이과 동물들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쥐들이 늘어났다는 이제 분석들이 많이 생겼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집을 지은 토건이 뭐 프리스코 이쪽 지역에 집으로 다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스코에서 쥐를 제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일반 개인들은 어떻게 그럼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거로 약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덫을 설치하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요. 이거는 사실 하다 포기해서 저희를 많이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볼 때까지는 참. 11월 달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11월에요. 왜냐하면 온도가 급작이 떨어지면 얘네도 월동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동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오죠. 오피스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하우스에도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우스라 그래서 사이즈는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이요? 아주 작은 마우스. 말도 안 돼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게 쥐의 새끼다 그러는데 새끼는 아니고요. 원래 어미나 새끼나 마우스는 자기가 작습니다. 작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요. 강아지처럼 호기심이 많고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분별하게. 예전에 한국에서는 들쥐라고 있는데 들쥐도 작잖아요. 들쥐는 크죠. 작은데 예를 들자면 벌판 쪽에 있는 뭐 큰 교회들 이런 데는 들쥐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쥐는 생긴 게 볼이라 그래서 이 주둥이가 짧아요. 일반 집에 들어오는 쥐에 비해서. 그렇군요. 우리가 잡아보면 벌판에 있는 쪽에는 들쥐가 많습니다. 마우스는 정말 예뻐요. 미키 마우스처럼? 마우스가 귀엽죠. 사실 쥐들은 생긴 게 귀엽게 생겼죠.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집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자동차에 산대요. 그럴 수 있어요? 겨울에는 어떻게 되냐면 겨울에는 추우니까 뱀 그다음에 쥐들이 차 밑으로 들어가서 엔진 위가 따뜻하잖아요. 맞아요. 그쪽에 많이 또아리를 틀고 있거나 뱀이 예전에 쥐들이 많이 거기 가서 있다가 쥐는 습관적으로 뭘 갉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선을 갉아서 엔진이 이렇게 안 걸릴 경우가 많죠.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손 번식하면서 이렇게 대가족이 함께 살아요? 근데 매일 차를 이렇게 엔진을 걸면 그런 일은 없죠. 시끄러워서 얘가 도망가죠. 밤새 차를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밤새 그런 일이 생기죠. 하루마다. 세상에. 하여튼 조심해야 되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처치하기가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마우스는 끈적이라는 거 아시죠? 네네네. 끈적이를 놓으면 뭐 하룻밤에 2-30마리도 잡을 수 있어요. 많이 잡으면.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약하니까. 많이 다녀요. 이렇게 한번 뭐 식당이나 가정집에 들어오면 한두 마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르르 들어오는군요. 대가족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마우스는 그렇게 잡기가 쉬우니까 잡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사이즈가 큰 렛이 있어요. 그중에 루프 렛이라고 이렇게 땅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겁이 많아서 펜스를 타고 다니는 거나 전기줄을 타거나 아니면 루프 쪽으로 잘 다닌다. 그래서 루프 렛이라 그래요. 얘들은 좀 크죠? 좀 크죠. 이제
한 손가락 2개 사이즈의 몸통 크기는. 근데 꼬리가 네. 길어서 커 보이는데 실제로 크지는 않는데요. 이 종류는 행동 반경이 한 50에서 100피트 정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상당히 겁이 많아요. 네. 그 네오포비아라 그래서 새로운 물건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당히 학습 능력이 있어요. 오. 그래서 덫을 설치하거나 뭐 쥐약을 놓는다 그래도 상당 기간 안 건드려요. 이게 고정적으로 항상 있으면 나중에서 그게 있나 보다. 어머, 야같다. 또 제 경험에 의하면 덫을 설치했는데 자기 동료들이 몇 번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 안 건드립니다. 학습 능력이 있군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거를 건드려서 일부러 닿게 만들고 그걸 망가뜨리기까지. 아이고 똑똑하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최장기간은 집안에 갇힌 쥐를 한 달 만에 잡은 적도 있어요. 그룹에서 너무 머리를 쓰기 때문에. 두뇌 싸움이에요. 두뇌 싸움. 상당한 그 지적 능력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 겁에서 그러니까 오는 겁이 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굶어 죽을지언정 먹는 걸 잘 안 건드린 경우가 많아요. 겁에 질리면.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는 도간에 든 쥐야.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가 잡기 쉽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숨어 있고 머리 싸움을 하니까. 도간에 든 쥐 잘 못 잡아요. 저도 도간에 든 쥐를 한번 직접 때려서 잡은 적이 있는데 저희 도넛샵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도화된쥐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막 덤벼들더라고요. 세상에. 마지막에 몰리니까. 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얘기했던 그 다람쥐 종류 스퀴럴 이것도 근데 실내로는 잘 들어오지? 스쿼럴 많이 들어와요. 그래요? 많이 들어오는데 스쿼럴은 그 여기도 지금 미국에서 다람쥐와 청설모를 구분하고 있는데 스쿼럴 청설모라고 그러고요. 다람쥐는 한국에서 보면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있죠. 그렇죠. 네, 그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미국엔 별로 없더라고요. 없죠. 근데 그것들은 주로 이제 지붕을 어떻게 타고. 하냐면 지붕의 낡은 부분, 나무 있는 데를 그 손 힘이 세요. 그래서 거기가 물러지거나 비가 와서 젖어 있으면 이걸 넣어서 갈근 다음에 주먹만한 구멍을 내고 글로 들어가요. 그래요?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건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스쿼럴가 있는지 아니면 렛이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소리를 듣고 알아요. 소리요? 낮에 주로 뛰어다니면 스쿼럴이고 밤에 뛰어다니면 쥐입니다. 야행성과 주행성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지붕 그 천정에서요. 그 쥐들이 저녁 때 막 이렇게 다니는 소리가 나고 막 쥐똥 같은 거 너무 많이 사놓고 막. 쥐똥은요. 집 한 10년만 살면 90% 다 있어요. 여기저기. 그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청소해야 돼요? 그거는 많지만 않으면 청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름으로 넣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예방하시려면 집 주위에 숨을 곳이 많은데요. 이렇게 낙엽 같은 거 좀 치우시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그 숲을 치우시고 구멍 난 건 메우시고요. 주변을 그다음에 살펴봐야 주변에 되겠네요. 이제 쥐똥 같은 게 있어요. 보러. 그러니까요. 현관이나 이런 데 쥐똥 같은 거 있거나 또 그러시면 에릭에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그러시면 집 주위에 인터넷 같은 거 잘 보시면 쥐덫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요. 쥐들은 항상 겁이 많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아요. 겁이 많아요. 그러면 한가운데를 못 다니고요. 벽 주위를 다니죠. 그러니까 더듬어 다니죠. 기대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덫을 놓을 때는 항상 벽에다 붙여서 놓으셔야 돼요. 벽에다가. 그렇구나. 그리고 쥐통을 설치하거나 쥐약을 설치하거나. 그렇군요. 진짜 오늘 독거미 얘기도 나눴고 그다음 설치류 특히 마우스나 렛에 대해서도 나눴는데요. 정말 얘네도 좀 살아보겠다고 이 추위를 피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건데. 근데 겨울철에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네요. 맞습니다. 정말 무슨 과학의 신비한 과학의 탐험에 쑥 갔다가 온 것 같이 시간이 후딱 갔어요. 네, 대표님.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